Study Your Chinese. 大家好，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공약 시인 HSK 원패스 합격 모의고사 4급 저자 김지연 강사입니다. 합격 전략 디데이 4일 독해 1부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독해의 문제 구성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독해는요, 총 1부분, 2부분, 3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문항수를 보면 1부분은 10문항, 2부분도 역시 10문항, 3부분은 20문항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독해는 여러분 총 문항수가 몇 문항이 되는 거죠? 그렇죠. 40문항이 되는 거고, 독해 시험을 보니까 여러분 시간이 이제 40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40문항을 40분 안에 해결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한 문제당 1분 안에 풀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듣기 같은 경우에는 답안지 마킹 시간을 따로 드리지만 독해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40문항 다 푸시고 답안지 마킹까지 다 해서 몇 분 안에 하셔야 돼요? 40분 안에 다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점수는 역시 똑같습니다. 100점 만점이 되는 거고요. 한 문제당은 2.5점의 배점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제 독해 1부분의 문제 유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독해 1부분은 빈칸에 들어갈 알맞는 어휘를 고르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A부터 F까지 어휘가 제시가 되고요. 여러분들이요, 문제에 다 빈칸이 주어지면 A부터 F까지 어휘를 보시고서 적합한 아이를 정답으로 고르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시되어 있는 그런 어휘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품사들은 누가 있냐면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어휘가 자주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독해 1부분의 문제 접근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 전략 내용들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요, 더 귀를 쫑긋 세우시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문제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따라서 지금부터 제가 그 전략에 대해서 꼼꼼하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제시된 어휘의 품사 및 의미를 파악하자라는 거죠. A부터 F까지 여러분 단어가 제시가 되면요, 여러분들이 빠르게 한번 쭉 보시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A 밑에다가 살짝 동사의 의미가 뭐지? B 옆에다가 형용사의 의미가 뭐지? 간단하게 여러분들만이 볼 수 있는 그렇게 품사하고 의미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문제의 빈칸 앞뒤를 통해서 적합한 품사를 파악을 하자. 자, 앞에 설명을 됐던 내용들에 대한 그런 보충 설명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A부터 F까지 여러분들이 제시어를 먼저 파악을 하셨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제시어를 알기 때문에 나는 문제 풀면서 빠르게 하나하나 대입을 하면서 정답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을 고르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선 빈칸의 앞 혹은 뒤를 보시고 이 빈칸에는 동사가 들어가 줘야 된다, 형용사가 들어가 줘야 된다, 부사가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걸 먼저 판단을 하시고 가시면 시간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문제는 제가 이따가요, 이런 적용한 그런 실전 문제를 풀어드리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너무 중요하죠. 자주 오는 짝꿍, 따페이를 활용하자라는 거죠. 따페이라는 거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짝꿍을 짓다, 조합하다, 연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단어 공부를 하실 때 단순히 이 단어의 의미만 알고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와 자주 호응하는,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어휘들을요,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어휘를 제시를 했거든요. 자, 우선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찡잘, 4급에서 단골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어휘입니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찡잘, 훌륭하다, 멋지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대부분 학생들이 찡잘은 형용사로서 훌륭하다, 멋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네. 선생님은 훌륭하다, 그는 멋지다. 이렇게 문장 만들어야지.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찡잘이랑 같이 올 수 있는 짝꿍들로는 누가 정해져 있냐면 비사이, 시합이라든지 이엔장, 연설이라든지 지에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멋있거나 훌륭할 때만 찡차이라는 형용사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찡차이의 품사하고 의미를 파악했으면 얘랑 자주 오는 짝꿍이 누가 있는지까지도 알아두시면 너무나 좋다라는 거죠. 다른 예를 하나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단어 보면 슈잉,
적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자, 동사는 일반적으로 뒤에 누구를 수반해준다? 목적어를 수반하는 특징이 있는데 시잉이라는 동사는 누구랑 자주 호응하냐면 환境, 환경,气候, 기후, 생활, 생활 이러한 목적어들과 자주 호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자주 오는 짝꿍 따페이를 활용을 하면 이게 비단 4급에서뿐만이 아니라 5급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따페이를 활용하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시는 건 뭐냐면 품사도 여러분들이 품사로 들어갈 수 있는 아이가 누군지도 판단을 했고 또 따페이를 보면서 아 여기에는 얘랑 같이 올 수 있구나 라는 것까지 판단을 했고요.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죠. 의미적으로 적합한 어휘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뭘 많이 아셔야 돼요? 그렇죠. 단어를 많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독해 1부분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앞에 설명했던 그런 접근법 플러스 그다음 전략과 비법을 활용한 그런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략에 관련된 비법이죠. 명사가 정답이 되는 4가지 경우를 기억하라. 여러분들이 합격 전략 관련된 자료를 보시면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명사가 될 수 있는 자리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구두를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명사하면 누가 있죠? 그렇죠. 수사하고 뒤에 양사가 나왔습니다. 수양명에 의해서 뒤에 명사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구조조사 여러분 더가 있습니다. 구조조사 더는 뒤에 누구랑 같이 온다? 그렇죠. 명사랑 같이 올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동사가 나왔고 동사 뒤에 누군가가 목적어로 수반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품사는 바로 누가 되는 거죠? 명사가 된다. 즉 명사가 되는 이러한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을 하시고서 접근해서 문제를 푸신다면 더 쉽게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관련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부터 F까지 어휘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어휘들은 제가 전략 2로 가더라도 변하지 않고 똑같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에서 간단하게 우리 앞에서 설명했던 품사라든지 의미만 빠르게 놓고 빠르게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A를 보면 위시에 나면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형용사로서 위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B, 이지에는 명사로서 의견이 된다라는 거고요. C, 기엔이라는 건 동사로서 무슨 뜻이죠? 기입하다, 작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D, 지엔쥐는 동사로서 꾸준히 하다, 유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지엔쥐는 항상 예문에 대한 정답으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소거하시고 중복으로 정답 체크하시면 안 된다는 점도 기억을 하시고요. 이를 보면 준시라는 건 제때 제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가 되는 거고 마지막 F를 볼게요. 정치는 형용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질서, 정연하다, 단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A부터 F까지 어휘의 품사하고 의미를 보시고 그런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자주 호응하는 아이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몇 개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이지에 나면 의견이잖아요. 그죠? 그럼 의견을 제기하다라고 할 때 어떤 동사랑 자주 호응해서 올 수 있어요? 디, 이지엔, 의견을 제기하다. 이런 식으로 같이 오는 짝꿍들 기억을 하시고 준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때, 제시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인데 이때 부사들을 여러분 어떤 동사랑 같이 호응할 수 있어요? 제때에 출근을 하다. 준시 상반. 제때에 수업을 마치다. 준시 下课. 이러한 동사들과 자주 호응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마지막 F 보면 정치는 단정하다, 깔끔하다, 깨끗하다라는 의미죠. 그의 방이 깨끗하다. 他的房间很整齐. 너 오늘 옷을 굉장히 깔끔하게 입었네. 你穿得很整齐. 이런 형태로 호응할 수 있는 아이들을요.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어서 한번 요거 적용해서 비법 적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빈칸 앞을 먼저 보시면 되겠죠.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구조요사 여러분 더가 보이네요. 구조요사 더가 있으면 뒤에 누구랑 짝꿍을 만들어주다? 명사하고 짝꿍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럼 명사 어휘는 누가 있습니까? 이지엔 있고
그죠? 이지엔밖에 없네요. 정답은 B가 되는데 이렇게만 문제 풀면 이제 찝찝할 수 있으니까 앞뒤 내용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앞에 보면 여러분 동사 또 누가 있어요? 티, 제기하다, 제시하다. 디이지엔, 의견을 내다. 정답이 B임을 여러분들이 약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小刘야, 你回家后 너가 집으로 간 후 把大家今天会上提的意见까지가 계사구가 되는 거죠. 모두들 오늘 회의상에서 제기한 의견을 整理出来. 자, 整理는 무슨 뜻입니까? 정리하다. 出来란 거 여기서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내라 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명사역 거의 누가 들어가 주면 될까요? 이지엔이 들어가 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품사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 명사가 정답이 되는 4가지 경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이어서 전략 2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가 정답이 되는 5가지 경우를 기억하라. 여러분들 자료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부터 F까지는 제가 아까 관련 어휘를 다 정리했기 때문에 바로 적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 앞뒤를 딱 보세요. 앞에는 여러분 관련된 애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뒤를 딱 보셔야 되는데요. 빈칸 뒤에 보니까 이 수사 나왔고 짱 양사 나왔고 申请表. 여러분 申请表는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신청서가 되는 거죠. 혹은 신청표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빈칸은 신청서라는 즉 목적어를 수반해 줄 수 있는 누가 들어가 줘야 된다? 동사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동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뭔 거예요? 목적어를 수반하는 것이 가장 동사의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어떤 동사가 들어가 주면 될까요? 찌엔츠는 아까 예문에 대한 정답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정답 체크하면 안 된다 그랬고 나머지 여러분 동사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티엔, 기입하다, 작성하다, 시를 정답으로 고르셔야 되는 거죠.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对不起, 죄송합니다. 您要先去对面的办公室. 당신은 去, 가라. 어디로 가라? 对面的办公室. 맞은편에 있는 사무실로 가가지고서 뭐 하라는 거예요? 填, 기입해라. 뭘 기입해라? 申请表, 신청서를 기입해라. 어떤 신청서요? 그죠? 한 장의 신청서를 기입을 하세요 라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뭐가 돼요? 티엔이 정답이 된다. 따라서 여러분 이제 티엔이라는 동사를 기억하실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티엔과 같이 호용하는 아이들 티엔비ao, 티엔 什么什么表, 어떠한 표를 작성하다. 같이 호응으로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면 더 좋겠죠. 자, 전략 3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형용사가 정답이 되는 4가지 경우를 기억하라. 자, 여러분 형용사는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문장에서 수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으로 수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녀는 예쁘다라고 하면 타 피아오랴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반드시 很漂亮, 非常漂亮, 太漂亮了 정도를 강화시켜주는 정도부사하고 짝꿍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죠? 그럼 같이 한번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 앞에 보니까 여러분 누가 있나요? 非常이라는 정도부사가 딱 나왔어요. 그럼 정도부사를 딱 보는 순간 아예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의미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앞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酒后开车 술을 마시고서 운전하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음주운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음주운전하는 건 굉장히 어때요? 위험해요? 아니면 단정해요? 정답은요? 그쵸. 위험하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즉, 음주운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是什么什么的 뭐뭐입니다. 法律严格禁止的 法律하면 뭐죠? 법률이 严格 엄격하게 禁止的 금지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전략 3에 관련된 정답은 누가 될까요? 危险, 위험하다란 아이가 정답이 되고 형용사 자리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건 바로 어디예요? 정도부사 뒤에 빈칸인 경우가 자주 출제가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전략 4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부사가 정답이 되는 4가지 경우를 기억하라. 여러분 부사가 뭐예요? 부사?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 앞에서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아이를 바로 부사라고 하죠. 그럼 부사의 대표적인 위치는 바로 어디가 될까요? 그렇죠. 동사나 형용사 수로 앞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 뒤에 출파. 자, 출파라는 건 동사로서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출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동사 앞이 빈칸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엔 누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사가 들어갈 수 있다더라. 그죠? 그럼 여기서 부사가 여러분 누구밖에 제시가 되어 있지 않나요? 준시밖에 제시가 되어 있지 않죠. 만약에 다른 문제에서 부사가 2개가 나오거나 3개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요. 의미적으로 적합한 부사를 정답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明天早上8点准时出发. 내일 아침 8시 정각에 출발하다.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출발을 하다라는 거죠. 준시라는 거 여러분 뭐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부사잖아요. 그죠? 즉 8시 정각에 출발을 합니다. 千万别迟到. 자, 千万이란 거 여러분 천만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부디 제발 뒤에 뭐가 나온다? 부탁하는 내용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부디 제발 비에 머무하지 마세요. 迟到. 지각하지 마세요. 지각하지 말라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전략 4에 관련된 정답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준시, 제때, 제시간에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2가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저랑 D-Day 4일 독해 1부분 합격 전략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독해 1부분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 접근법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전략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들 꾸준하게 뭘 암기하셔야 돼요? 그렇죠. 단어 암기를 꾸준하게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단어 외우는 것이 아니라 품사 체크하시고 의미 체크하시고 같이 올 수 있는 따페이, 호응 구조까지 연결을 하면 여러분들이요 독해 부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독해 1부분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